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약 3개월 만에 돌아온 심야괴담회 시즌2입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심야괴담회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더위와 함께 재개장한 심야괴담회 시즌1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괴담꾼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아유, 세십시오. 솔라 씨. 44명의 어둑신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호룡곡산. 때는 3년 전. 주말을 맞아 남편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남편과 1박을 하기로 한 장소는 무의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호룡곡산.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에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고 목이 너무 졸려서 숨도 막 잘 안 쉬어지고 당황해서 막 넘어질 뻔한 그 순간에 자기야! 진정해! 눈을 떠보니 남편이 들고 있는 건 낡고 색이 바른 붉은색 천 조각 하나. 태어나서 처음 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당산나무였어요. 놀란 탓인지 몸이 너무 뻐근했어요. 특히 어깨가. 무거웠다? 안 무거웠다 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제 뒤에서 어깨를 잡고 펄짝펄짝 뛰는 것처럼. 텐트를 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찌그덕. 그건 바닥에 나무 데크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우리 텐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텐트를 향해 달려드는 검은 그림자. 야 이거 밖에 누가 있나? 그거 진짜 무서운데. 그림자 진짜. 우리 텐트에 들어오려고 지퍼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맞대. 바깥쪽 지퍼가 다 열리고 찾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텐트 안으로 조금씩 자신의 몸을 막 밀어넣더니 더듬더듬 천천히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향해 몸을 막 날리는데 자기야, 정신 차려봐. 근데 어제 새벽에 왜 그런 거야? 아니, 새벽에 어떤 여자가 우리 텐트로 들어오려는 거야. 나도 그 여자 봤어. 새벽에 같은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저를 등 뒤에서 꽉 껴안았대요. 마치 업힌 것처럼. 어떻게든 떼어놔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움직이지 않는 손을 들어서 그 여자를 확 밀치자 땀 흘리며 끙끙대는 제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이 무의도 호룡곡산을 이제 저희 제작진분들이 직접 또 가봤대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정상.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곳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좋네. 방금 거기가 여기 정상 데크. 정상 데크가 저거군요. 이거 그냥 올라올 수가 없네, 사람이. 섬에 갇힌 귀신이 그 섬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요? 사람한테 엎혀서 나올 수밖에 없대요. 지금 사연 초반에 자꾸 막 어깨가 무거웠다, 맞아. 무거웠다 막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다. 정상에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혹시 계속 업히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어부바 귀신이었네. 아니 근데 지금은 와 이렇게. 예. 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생겼잖아. 예. 근데 저 다리가 지금 개통이 됐단 말이야. 오래된 분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 계속 엎혀서 나가려고 하실 수도 있죠. 예. 촛불 켜주세요. 오, 켜지기 시작했어. 자, 쭉쭉 올라갑시다. 갑시다. 자, 자. 속도 좋아. 여기까지입니다. 자, 호룡곡산은 총 33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두 분이 예, 만족합니다.
남양 특집의 계절 여름을 맞아 본격 오컬트 호러 토크쇼 심야 괴담회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더 강렬하고 오싹한 괴담으로 올여름 더위 사냥에 나섰는데요. 재정비에서 돌아온 심야 괴담회 시즌2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즌2가 사실은 괴담의 무서움을 되게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재현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정말 안청색을 이용한 공포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귀신 분장도 더 무서워졌고 귀신 연기하시는 분들도 연기력이 더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괴담을 즐기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업그레이드 됐다. 근데 누구의 사연을 재밌게 봤어, 즐기고 끝이 되는가? 아니면은 보고 나서 그래도 귀신이 있지 않을까? 귀신이 있으면은 미신도 맞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걱정이 없진 않아요. 이것이 정말 그냥 계단 무섭게 보고 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소비 맥락을 좀 추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1 때는 괴담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해 주던 패널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괴심 파괴자로 활동한 SF 소설가 곽재식 작가랄지 역사학자 심영환 작가랄지 이런 분들이 괴담이 형성되는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적인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을 굉장히 다면적으로 살펴보는 구성이 있었는데 귀신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항 괴담이 팍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약 한 8년 4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공항을 짓다가 돌아가신 분이 20분이 넘으셨대요. 많이.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갖자라고 하면서 위령탑도 좀 세워주고 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에선 그 이면에 있는 좀 이런 사회 현상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에 대한 경각심. 이번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죠. 오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 힘이 되게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시즌1 때 분명히 아주 많이는 아니었지만 살짝이나마 괴담이 어떻게 시대와 사회의 무의식을 반영하는가를 살펴보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인문학적인 재미가 분명히 있는 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반감된 것이 살짝 프로그램의 팬으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인상적이고 이게 좀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느꼈던 거는 실제 영상을 확보한 괴담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제보자가 등장을 해서 제보자 인터뷰를 하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영상들로 괴담을 뒷받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블랙박스를 이용한 영상 제보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한 장 한 장 분석하면서 좀 제가 미리 알 수 있었던 것들은 이 나타내는 물체가 처음부터 이 검은색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바닥에 깔려있는 널판지 같은 것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 거다. 밤에?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근데 뭐 색깔부터가 너무 근데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요, 이거. 그렇지. 이런 느낌이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확 와서 다가오는 걸 다가왔죠, 걔는. 계속 실패를 합니다. 우연이라는 부분이 좀 있어야 가능한 그런 재현 사항이 아니었나 판단을 밝히지 못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콘텐츠들은 웹상이라던가 뭐 프로그램으로도 그렇고 많은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고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포를 이용하는 콘텐츠도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 앞으로 또 어떤 블랙박스 영상들이 들어올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던 것 같습니다. 괴담에 집중하며 공포와 재미를 더욱 극대화했지만 다양한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 패널의 축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심야 괴담회 시즌2에서는 괴담 현장을 검증하고 또 뒷받침할 영상 자료까지 제시하는 등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괴담을 더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소개된 괴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요? 응암동 괴담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는데 제가 실제로 그 근처에 거주를 했던 동네예요. 내가 평범하게 그냥 지나간 내 일상에 있는 저런 곳이 알고 봤더니 또 이런 사연이 있는 곳이다 할 때가 굉장히 좀 무섭거든요. 실제로 이날 나왔던 사연이 범죄만으로는 설명이 좀 어려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뭐 살인 사건이 있었고 시체를 유기를 했던 것은 97년도의 일인데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건 사실 94년도부터였고 정 씨가 입주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최 씨 역시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홍 씨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종업원 신 씨는 간암으로 이 씨는 폐암 박 씨는 당뇨로 세상을 이 지하실을 거쳐간 세입자와 종업원 14명 가운데 무려 6명이나 이런 맥락들이 쭉 붙었을 때 그럼 저 집에 뭔가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사실 괴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살인 사건만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어느 지점쯤에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역이 좀 남아 있었을 때 이게 뭐지라는 오싹함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있는데 나한테 밀접한 공간이고 실제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저 사람 용의자로 지금 얼굴 감싸고 지금 현장 검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현장 검증 영상으로 한꺼번에 보여지니까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으로 새 시즌을 열었던 게 약간 좀 힘이 있는 출발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2화에 나왔던 오사카 스낵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는데요. 오사카라는 도시에 있는 스낵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국적이지만 스낵바 자체는 굉장히 일상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외국의 유령이지만 하지만 배경 자체는 현실적이니까 이런 유령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공포심을 자극하는 게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과정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스낵바를 운영하는 마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마마가 귀신을 본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사실은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 그 귀신이 스르르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본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일본인 남자친구에게 귀신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기도문을 다 외운 마마를 힐끗 쳐다봤어요. 네가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도망가기는커녕 웃더라. 어머. 알고 보니 일본인 남자친구의 어떤 기만이 거기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가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아 이거 허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연자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해서 현실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반전의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스토리로서의 완결성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엄마 에피소드가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일단 으슥한 밤에 혼자 화장실을 어린아이가 가야 하는 그 공포. 그것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공포이고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창문을 두드리는 그 귀신의 비주얼이나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귀신이었다. 엄마 옷에 엄마 몸인데 목 위로는 아까 봤던 그 여자 얼굴이 붙어있는 겁니다. 엄마. 마지막에 반전까지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동안 사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우면서도 무서웠던 건 이야기가 끝나도 공포가 계속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서 먼 곳으로 갔을 때도 이 귀신이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얻게 된 부적으로 상황은 끝났지만 사실 부적의 효과가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은 그 찜찜함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진행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즌2의 가장 큰 변화, 신입 괴담꾼의 등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즌1에서 활약했던 김구라, 김숙 씨와 함께 연예계 대표 촉, 이희경 씨와 완불요정, 솔라 씨가 새롭게 합류해서 공포 토크쇼의 재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인상적인 괴담꾼을 꼽아주신다면요? 이희경 씨가 되게 눈에 띄는데 그냥 본인이 그냥 열심히 그냥 그 괴담을 한다는 것뿐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도 안에서 어떤 예능적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이희경 씨 대 솔라 씨라는 어떤 그 구도를 이희경 씨가 그걸 되게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1인자 솔라와 거기 항상 지는 2인자, 이렇게 이희경이 됐잖아요. 저번 주에 솔라 씨가 의상에 그 위에 그물 모자를 쓰고 완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요? 저는 그물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물을 입어버렸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요. 3회에서는 그 엄마 에피소드를 통해서 올라가죠. 엄청 올라갑니다. 자, 이겼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개인 신기록 달성하면서 솔라 씨를 이기기도 하면서 뭔가 앞으로 뭔가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경쟁이라는 것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심야괴담에서는 그 나왔었던 게스트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괴담이 승리했는가 이런 거였는데 시즌2에서는 그럼 이번에 이희경 씨가 솔라 씨 이길 것인가, 뭐 솔라 씨가 다시 뭐 최강자 자리를 가져올 것인가, 뭐 이런 경쟁 체계를 좀 우리가 즐기면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역시 솔라 씨 인상적이었는데요. 완불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맞게 매번 약간 그 기괴함을 강조하는 의상을 잘 맞춰서 입고 나오고 공포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본인은 약간 담대한 태도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승을 한 다음에 계기 케이크를 선물로 받잖아요. 어머.
역시 호러키. 이런 정도의 담대함이 있으면 역시 심야괴담의 진행자로서 적격이다. 약간 최강자로서의 면모가 여기서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즌 1에서부터 이어온 김구라 씨의 역할에 다시 한번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즌 1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뭐 심영환 역사학자도 있었고 곽재식 작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문가 패널이 없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약간 미신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구라 씨만이 여기서 약간 괘씸 파괴자 역할을 이어받아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령 이제 손더 게스트 이야기에서 이 제보자가 자고 나서 봤더니 여기 손에 핥힌 자국이 있었다라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긁으면 손목 쪽으로 향하는 상처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고양이란 얘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납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설명을 덧붙인다는 점에서 약간 개연성을 잡아주면서 이 괴담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MC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즌 1부터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김숙 씨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비주얼이 심야 괴담의 얼굴이 되게 충분하잖아요. 서영희 씨가 나왔을 때도 같은 눈알 마녀 계열이라고 하셨을 정도로 그냥 눈 크게 뜨고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 으스스한 괴담의 분위기를 잘 자아내고 있고요. 또 자신의 괴담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괴담을 할 때도 굉장히 깨알같이 적재적소에서 활약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괴담 내에서 꼭 필요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무당이랄까, 귀신을 보는 사람 이런 기가 센 캐릭터를 할 때는 꼭 본인이 연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에이, 신랑이 승질나서 못 간다 한다. 아이고, 무슨 한이 이리도 많아가 산 사람을 괴롭히노. 되게 어울리게 소화하면서 몰입을 높여주고 있어서 저는 김숙 씨 계속 인상적입니다. 심야괴담의 시즌2에서는 배우 최여진 씨를 시작으로 괴심 수호자 전건우 씨 등 다양한 게스트들이 등장해서 이야기에 몰입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괴담의 긴장감을 가장 잘 살린 게스트를 꼽아주신다면요? 서영희 배우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빛이면 눈빛, 호흡, 발성, 뭐 역대 나왔던 배우들 중에서도 몰입도가 거의 최고 수준인 거고요. 정말로 저도 재현 배우 연기보다 서영희 배우 연기가 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마다 좀 놀랐는데 저는 특히나 마마의 부탁으로 뭐 저쪽 구석에 헛것이 있으니까 네가 주기도문을 읊어주렴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겁에 질린 채로 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부들부들 떨며 주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텐니 뭐라래도 와타시 노 수요 잠시 후. 재현 배우님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서영희 배우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차 편집을 아주 잠깐 스쳐가는 눈빛이나 호흡만으로도 이 사연의 개연성을 훌쩍 높여놓은 명품 스토리텔링이어서 저는 서영희 배우 다시 한번 나와주시거나 자리 하나 정도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아주 훌륭한 게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여진 배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최여진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일일 드라마에서 악녀 역할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우로서 좀 단선적인 모습밖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너는 내 운명이라는 이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지만 이 안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연자는 귀신에게 당하는 굉장히 약한 입장에 처한 캐릭터였는데 혹시 그 남자가 나 대신에 내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닐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도 사연자의 심정을 굉장히 잘 살렸고 호통치고 고함치는 역할을 할 때도 악녀 캐릭터를 하면서 보여줬던 그 내공 그대로 네 말이다, 니! 이러면서 부채로 누군가를 척 가리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 캐릭터를 또 잘 살리더라고요. 이 너는 내 운명 에피소드 자체 이야기의 힘도 있었지만 최여진 배우가 굉장히 많이 살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도 심야 괴담에 어울리는 괴담 계열 비주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듣는 내내 잘 몰입이 됐었습니다. 괴심 수호자로 등장한 공포소설가 전건우 씨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전건우 씨는 스토리텔링을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종의 패널 역할을 했는데 시즌 1에서 괴심 파괴자였던 곽재식 작가의 역할과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곽재식 소설가는 SF 소설가니까 어떤 괴담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거라면 전건우 작가는 이제 공포소설가니까 오컬트 전문가로서 어떤 오컬트적인 서사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쪽에서 전문성을 과시하면서
하면서 약간 대조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한이 있는데 원과 한은 다르다 이런 차이를 설명해 준다든가. 한은 그 특정 누군가한테 그치, 그 사람한테. 품게 되는 게 한이잖아요. 일본의 귀신은 한이 아니라 원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원은 한과 달리 미워한다라는 감정이 더 앞서거든요. 일단 손덕에스에서 봤던 귀신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어떤 전통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든가 우리가 이제 공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포 이야기가 뭐 자생하던 거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렇게 설정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패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이라도 이런 전문가가 출연하여 괴담의 생성 배경이라든가 어떤 서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야괴담회 시즌2는 첫 방송부터 꾸준히 목요일 지상파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야괴담회 시즌2가 고정 시청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시즌2가 여러 가지로 좋은 발전 방향을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담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노력을 조금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거든요. 저는 괴담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 단순히 미신이니까 믿지 마세요랄지 뭐 이러이러해서 생긴 걸 겁니다라는 식으로 이 괴담의 힘을 축소하는 거로만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괴담이 왜 형성되는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움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미를 분석하다 보면은 그 괴담을 낳게 만든 이 사회 자체가 더 무서운 측면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 그 괴담의 의미가 더 증폭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랄지 풍속학자랄지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괴담이 어떻게 우리 현실과 얽혀 있는지 이게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일부라는 거를 조금 더 잘 보여주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간다라면은 오히려 공포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뭐 지금도 훌륭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시청자가 늘어날 것이냐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TV 시청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계획 시청을 해야 되고 사실 1시간 이상을 이게 집중해야 되는 상당히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괴담 콘텐츠라는 게 좀 더 스낵컬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냥 그때 그냥 뭐 좀 땡기면은 뭐 한 에피소드 하나를 즐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즌1 같은 경우도 클립들이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2차 시장 에서의 어떤 뭐 클립이라든가 다른 OTT 서비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 시청을 좀 벗어난 플랫폼의 좀 다변화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사연 발굴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시즌2의 진행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진행 방향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초반이지만 이미 엄마 에피소드가 약간 화제성을 모았어요. 그래서 자동 검색으로 심야괴담의 시즌2 하면 엄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약간 화제성을 모으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사연을 발굴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과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증언이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검증하는 과정을 넣은 시도도 사연과 연결해서 약간 확장된 이야기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연과 거기서 확장된 괴담 검증을 시즌2의 어떤 특징으로 삼아서 조금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야괴담회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시청 포인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심야괴담회만의 매력이 담긴 괴담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